자, 9월 28일 시장이 12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면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세죠. 세고 특히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서 시장이 조금 술렁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는 꾸준히 지금 아침에 살짝 매도 반복하다가 매도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량을 개인들이 많이 받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지수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금융투자 기관이 또 이렇게 매도를 해서 자 이렇게 주식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닥 시장을 더 많은 금액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들 매도세가 세고 자 금융투자 투신 그리고 또 연기금까지 전부 다 매도에 나서면서 기관외인 양쪽의 매도세가 나서면서 코스닥 시장도 꽤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장중에 한 2% 가까이 이렇게 밀리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일단 주봉 차트를 먼저 보면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죠. 물론 주봉 차트의 완성은 항상 금요일이 하지만 이 친구 장쪽에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죠. 1000포인트 초반부터 이전 고점인 1060포인트 즉 1060포인트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1000포인트 초반부터 106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거의 박스권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 크게 힘을 내서 올라가는 개별주 외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약하고 코스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박스권 보이시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박스권 횡보장이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 고점들을 강하게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나 강력한 어떤 이슈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게 지금 별로 없죠.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줄 만한 어떤 특별한 재료가 없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등 이러고 또 중국의 악재,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시장이 크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HLB 그룹주를 먼저 보면 장중에 일단 투자자의 동향 사실 장중에 큰 의미는 없긴 한데 그래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 장중에 어제도 그렇지만 장중에 역시 매수가 잡히고 있죠. 기간이 좀 팔긴 해도 전체적으로 아직 장중에는 외국인들 매수가 잡히고 있는 편이고 HLB 생명과학도 역시 외국인들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다른 이 HLB 파워를 보면 이렇게 이제 매도세가 잡히고 있고 HLB 파워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박스권이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그래요. 자, 디트리비엔트도 역시 이렇게 매도세가 있습니다. 넥스사이언스를 보면 오늘은 아직은 잡히지 않고 있지만 이 친구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아직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HLB 제약도 이렇게 이틀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조금 밀리고 있죠. 어제 종가 외에 안 살펴봤는데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먼저 보면 자 이렇게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매도가 없고 HLB를 보면 자 HLB를 보면 어제 이 39억 정도 나왔고 24일날 27일날 21억 8,400만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직 장 끝나고 나와봐야겠지만 이 공매도가 쉽게 줄진 않죠. 그렇지만 6% 5%대 비해서 그때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HLB 생명과학도 보면 공매도가 많이 줄었죠. 보통 4% 5%대 나오다가 어제 1%대까지 뚝 떨어지고 2% 가까이 이제 14억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차 상환도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대차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건 앞으로 공매도를 우리가 안 할 거야 라는 일종의 지표도 되고 대차 거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가 공매도 할 거야 이런 상황이 되죠.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이렇게 신규 수량, 대차 신규 수량이 줄고 상환 수량이 크죠. 58만 주, 37만 주 이러면서 대차 상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HLB도 역시 어제 대차 상환이 거의 120만 주 가까이 이루어지는 크게 이렇게 큰 상환 수량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공매도 세력들이 약간은 조금 무서워하는 이런 지표가 되죠. HLB 쉽게 공매도 못하겠는데 나눠놓고 박스 나올 것 같은데 저 대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저만의 상상입니다. 자, 일단 추세를 유지해주는 월봉의 추세를 보면 아직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죠. 중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고 특히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매물대와 변곡점을 다 뚫었다고 그랬죠, 이 친구. 이때가 언제냐면 18년도 9월달 여기 산하락선 생기고 여기 산천은 이 부분 그러고 요렇게 20년도 2월달 생긴 요 부분 여기 두 개는 강력한 저항선이었었어요. 그동안 이 강력한 저항선을 저번 달에 대량 거래와 함께 빵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량 거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밑에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되는데 이탈은 하지 않고 있죠. 자, 이번 달 한 달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실수도 있죠. 밑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야 되는 제가 주봉에서 5주선을 깨게 되면 HLB 같은 경우에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번 주에 깼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고 있죠. 자, 들어오고 있을 때 밑에 뚫어놨던 변곡점들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바로 이렇게 선을 거놓게 되면 가격으로 봤을 때 53,000원대가 되죠.
이번 주 저점이 55,000원대에 따라서 이 밑으로 이탈하지 않아야지만 추세가 크게 안 무너지는데 여기까지는 깨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조정은 있어도 항상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HLB가 여기서 100% 가까이 올라왔으니 아주 저점 대비나 120% 되죠. 올라왔으니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선 두 개를 거드렸습니다. 근데 어제의 저점을 기준으로 어제의 저점이 55,900원, 즉 56,000원대죠. 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향방이라든가 리보세라님의 이 NDA 신청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주식은 여기서 올라가서 또 상한가 가고 날아가고 또 20% 가고 또 상한가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100% 정도 올라왔으면 다시 15%에서 20% 정도 조정받고 옆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좋을 수 있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의 추세를 봐도 역시 월봉에서 예전에 뚫어줘야 될 두 개의 선 같은 20년도 3월 달에 생긴 부분, 그리고 20년도 12월 달에 생긴 선 같은 부분이 있어요. 가격으로 보면 12,800원, 12,900원대가 되는데, 요렇게가 됩니다. 이 자리를 역시나 HLB하고 똑같이 굉장히 강한 거래량, 대량 거래를 시켜서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되고 역시나 이전 고점 맞고 떨어지고 조정하는 거죠. 이전 고점 맞은 자리가 사상 최고가인 예전에 22,700원을 뚫고 23,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역시 왔다 갔다 조정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봉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이번 주 출발선 자체가 5주선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5주선을 기준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쭉 당겨서 이 과거 역사를 다 봐야 되는데 중요한 변곡점 자리들과 전고점 자리들이 보이죠.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가 유지가 되고 추세 하락이 아닌 단순 조정이 되는데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되죠. 따라서 오늘의 저점이나 이번 주의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어제 이 저점이 18,000원대인데 이 18,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랑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여기서 9,500원짜리가 22,000원 정도 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오죠. 조정이 왔을 때는 항상 추세 하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줄 자리를 얼마나 잘 지켜주는가가 중요한데 HLB나 HLB 생명과학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추세인 5주선을 이탈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죠. 자, HLB 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선 하나 거놨죠. 이때가 언제냐면 주봉으로 봤을 때 8월 20일 날 형성된 21,150원이고 이 자리는 예전에 뚫어줬던 중요한 변곡점이자 전 고점이죠. 여기를 뚫었는데 이걸 깬다? 추세가 깨집니다. 근데 아직 안 깨고 있죠. 잘 지켜주고 있고 여기는 월봉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확연히 보이는데 요 가격대가 되죠. 여기를 우리가 뚫었는데 밑으로 깬다? 이 의미가 없죠. 그럼 쭉 밀려서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깨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이렇게 어제 저점이 이 자리를 깨면 안 되는데 또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 60일선의 자리이기도 하죠. 60일선이 이렇게 이제 파란 선이 따라 올라갈 거 이렇게 60일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60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요 자리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역시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 확률이 없죠. 우리나라 지수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크게 박스권에 갇혔듯이 종목들도 이렇게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높은데 물론 내가 가진 종목만 지수에 절대 반하지 않고 잘 올라가주면 좋은데 지수를 영향을 받는 게 보통 평균적입니다. 자, 넥스사이언스가 아까 기사 하나가 떠서 있다. 이 영상 끝나고 살펴드릴 건데 어쨌거나 저번 달에 고점 이 자리를 살짝 터치하고 왔죠. 전고점 맞고 떨어진 것 뿐이고 추세는 유지가 돼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이렇게 예전에 이 자리를 뚫어놨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 깨지 않아야 되는데 가격으로 보면 28,700원대가 돼요. 지금 3250원이죠.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우리가 이 밑으로 즉 추세가 꺾이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해요. 이 추세에 순응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봉과 월봉의 추세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봉에서는 그런 추세를 바탕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하죠. 자, 이렇게 보면 21선까지 왔는데 여기 자그맣게 하나 선을 그려놨습니다. 이 가격 밑으로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 건 맞죠. 자, 지트리비엔트는 말씀드린 대로 월봉에서 찍을 자리 찍었죠. 제가 20개월선 근처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이 자리 2만원대 근처를 찍었고 다시 떨어지면 5개월선까지 밀릴 확률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봉에서 21선을 만날 확률이 있죠. 그러면 21선 기준으로 매수, 요 갭을 메꿀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들이 갭을 메꾸는 경우가 많은데 갭 안으로 딱 들어오면 절대 매수하지 말고 갭 메꾸고 다시 돌아나가는 21선 근처에서 다시 매수하는 게 지트리비한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매각이든 HLB 파워도 매일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이 친구는 2,000원 초반이 오면 2,000원 6, 700원, 2,000 초반, 2,000 6, 700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제도 당연히 2,000원 초반이 왔고 여기서 돌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매수, 2,000 6, 700원 매도,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거 깨면 일단 매수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일단 이거 급하게 샀다 그래도 깨면 바로 일단 손절 쳤다가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 주는 것 확인하고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밀리는 편이라 코스닥 1.61%, 코스피가 0.77% 밀리기 때문에 HLB나 HLB 파워가 예전에 이렇게 밑에 일봉에서 이렇게 하단에 있고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는 사실 지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죠. 뭐 조금 받긴 해도 하지만 이제 밑에서 100에서 120%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당연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차익 실현도 있을 수 있고 개인분들도 당연히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니까 만약에 내가 HLB를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 그러면 하루하루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